기본적으로 필터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 두 가지 필터 방식이 있는데, 실무에서 자동 필터를 쓸 때가 아마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동 필터는 그냥 목록에서 바로바로 선택해서 필터를 하는 방식이고요. 원하는 것만 내가 조건에 맞게 원하는 것만 뽑아서 보겠다는 거죠. 필터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고급 필터 할 건데, 고급 필터는 조건을 시트에 직접 작성해서 필터하는 방식입니다. 어, 자동 필터는 뭔가 한계가 있습니다. 조건을 주는 데 있어서. 그래서 고급 필터로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복잡한 조건인데 쓰는 방식인데요. 지금 3번 기본 작업 3시트에서 이제 사원별 인사관리 현황 표에서 직위가 부장이거나 급여가 250만 원 미만인 데이터를 고급 필터로 작성해라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조건이 직위가 부장하는 게 조건 1이고요. 그리고 급여가 250만 원 미만 하는 게 조건 2가 되거든요. 이 거나 이런 거는 그 오화 조건이에요. 엔드 조건, 오화 조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잘 판단해서 필터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부장인 사람도 되고 부장이 아니더라도 급여가 250만 원 미만인 사람들도 다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걸 만약에 고급 필터 말고 자동 필터로 먼저 한번 해볼까요? 되는지. 자동 필터가 저게 한번 먹히는지 한번 해봅시다. 표 안쪽에 딱 찍고요. 자동 필터는 데이터 탭에 필터 단추를 눌러서 하면 됩니다. 표 안쪽에 아무 데이터나 하나를 찍고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부분에서 필터 단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필터를 껐다 켰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열 머리글 옆에 그 목록 단추가 생겨요. 지금 늦게 오신 분들은 어저께 우리 열어서 그 쓰던 파일인데 마지막에 아마 2급 첫날 수업 엑셀 파일 어저께 다운받았던 자료에서 요거 열어가지고 기본 작업 3시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 작업 3시트에 와서 편 쪽에 찍고 데이터 탭에 여기 필터 이거를 켜보시면 단축키도 있어요.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L이거든요. 컨트롤 시프트 L.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L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봐도 자동 필터가 이렇게 먹힙니다. 근데 조건이 지금 두 개였죠. 직위가 부장이거나 급여가 250만 원 미만. 그럼 직위가 부장이냐 하는 조건을 먼저 여기서 줘보죠. 직위에 가가지고 모두 선택을 풀고 부장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럼 직위가 부장인 사람들이 나오죠? 네. 그리고 직위가 부장이거나 군대에서 부장이거나 급여가 250만 원 미만이냐라고 했기 때문에 급여 쪽에 가서 급여가 250만 원 미만인 걸 주려고 하니까 아예 없죠? 그렇지 않나요? 예. 자동 필터는 그러니까 이게 안 됩니다. 자동 필터는 이 오화 조건이 안 먹혀요. 엔드 조건으로만 갈 수 있거든요. 이거 만족하면서 동시에 이거 만족하는 거 찾아. 그런 건 가능해도 그러니까 이 거나가 아니라 이고 뭐 이면서 이런 거였으면 엔드 조건이에요. 엔드 조건은 자동 필터도 가능한데 서로 다른 열에 대해서 이 거나 그런 오화 조건이 불가능합니다. 자동 필터. 서로 다른 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우리가 자동 필터로는 할 수 없다는 거를 지금 제가 네, 알아본 거거든요. 필터를 끌게요. 네. 어차피 이게 뭐 지우기 하면 조건 지워지는 거고요. 네. 필터를 꺼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 필터는 안 되지 않습니다. 필터를 끄고. 그러면 이런 건 고급 필터로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동 필터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계가 있습니다. 고급 필터는 조건을 직접 적어야 돼요. 시트에 작성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조건을 어디에 작성하라고 돼 있나요? 문제에서? 조건은 어느 영역에 작성해라, 어느 범위 내에 작성해라, 이런 말이 있죠. 예. 항상 그 영역을 맞춰 주셔야 돼요.
아무 때나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문제에서 A21에서부터 C23 범위에 알맞게 입력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은 우리가 여기 안쪽에다가 A21에서부터 C23 범위 여기 안쪽에다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조건을 어떻게 적냐면 고급 필터에서 내가 직위의 조건을 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직위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A21에다가 A21에다가 직위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어요. 아니 적어도 돼요. 직위라고 적어도 돼요. 필드 멤버를. 그리고 또 급여에다가 조건을 줄 거죠. 그럼 급여도 컨트롤 C, 컨트롤 V. 얘를 급여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네,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이제 직위가 부장이냐라고 조건을 주려면 그냥 부장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직위 쪽에다가. 자, 직위가 과장이냐 하는 조건 주고 싶으면 과장 이렇게 적었겠죠. 지금 직위가 부장이냐 그냥 이렇게 적었고 그 다음에 또 급여가 250만 원 미만이냐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같은 행에 나란히 적느냐 같은 행의 조건을 나란히 적으면 그거는 AND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겠다. 부장이면서 또 급여가 뭐 작다 250만 원, 뭐 이렇게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른 행에 적으면 부장이거나 또는 부장이 아니더라도 급여가 250만 원 미만인 걸 찾겠다. 그 오화 조건으로 가려면 서로 다른 행에 적어야 돼요. 어, 필터를 할 때 그래서 서로 같은 행에 적느냐 그 필터에서 조건을 같은 행에 나란히 작성하면 엔드 조건이에요. 엔드 조건은 이제 뭐뭐이고 이면서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는 조건을 엔드 조건이고 조건을 서로 다른 행에 작성하면 오화 조건이 됩니다. 뭐뭐이거나 또는 이런 연결되는 조건을 서로 다른 행에 작성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화 조건이었잖아요. 이거나였잖아요. 서로 다른 행에 나란히 작성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행에 작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처럼 급여의 조건을 줄 때 같은 행에 나란히 여기에 작다 250만 원 이렇게 적으면 이거는 엔드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란히 적으면 이거는 나란히 적었기 때문에 엔드 조건에 해당하는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다는 말이 되는 거지만 우리는 얘를 한 칸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야 돼. 서로 엇갈리게 서로 다른 행위 이렇게 적어주셔야지 이게 오화 조건이 됩니다. 음. 우리가 앞으로 뭐 이제 조건을 작성할 일이 많이 있을 텐데요. 어, 그 비교 연산자라고 하는데 그 비교 연산자를 쓸 때 뭐뭐 그러니까 이상, 이하, 이내, 이전, 이자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항상 는이 붙고요. 그거나 같니, 뭐 이하, 이내, 이전 이런 들은 또 작거나 같다 이렇게 부등호 뒤에 는이 붙고요. 지금은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미만, 크다, 작다, 초과, 미만 이런 거는 는이 붙지 않습니다. 이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만 는이 붙다. 이상, 이하, 이내, 이전 이럴 때만 는이 붙고 부등호 뒤에 그리고 크다, 작다, 초과, 미만 이런 건 는이 붙지 않고 네, 같지 않다 뭐 이런 기호도 간혹 쓸 때가 있는데 뭐 100만 원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같지 않다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적었죠? 직위가 부장이거나 또는 급여가 250만 원 미만, 작다 250만 원. 지금 이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작다, 미만.
그래서 이제 필터를 걸어볼게요. 조건을 저처럼 작성을 하셨다면 그 표 안쪽에 찍고 표 안쪽에 들어와서 우리 여기 고급 필터를 쓸 때는 있잖아요. 표 안쪽에 항상 필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그 표 범위 안쪽에 딱 들어가서 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목록 범위로 자동 잡히거든요. 여기서 하지 말고 밑에서 하지 말고 표 안쪽에 찍고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여기 고급 단추 보이시죠? 이 고급 단추를 눌러서 필터를 걸면 됩니다. 아니면 단축 키도 있긴 있는데 Alt 한 번, A 한 번, Q 한 번. 이건 따로따로 눌러요. 단축 키를 굳이 쓰고 싶다면 Alt 한 번, A 한 번, Q 한 번 눌러주시면 돼요. 차례대로. 그래서 아무튼 데이터의 고급 눌렀을 때 목록 범위가 자동 잡히고 있죠? 목록 범위. 이게 안 잡히면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A3에서부터 G18을 잡아야 돼요. 드래그해서. 그리고 그 다음 조건 범위 칸에 내려와서 조건은 우리가 적어놓은 범위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적어놓은 범위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A21에서부터 B23 범위가 되겠지. 그리고 결과는 아까 자동 필터는 현재 위치에 막 여기에 막 표가 필터가 되지만 표에 필터가 되지만 고급 필터는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하라고. 그래서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데 복사 위치가 어디죠? 네, A26셀에 시작하시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복사 위치 칸에 찍고 그 복사 위치는 바로 A26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못 클릭했으면 다시 클릭해서 바꾸면 됩니다. 복사 위치가 A26 나와야 돼요. 내가 다른 장소 복사하겠다로 바꾼 다음에 복사 위치 칸에 내려와서 A26을 클릭했죠.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면은 결과가 잘 나오나요? 확인했을 때 저처럼 확인 눌러보았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장이 거나 부장이 아닌 사람들은 뭐죠? 부장이 아닌 사람들은 급여가 250만 원 미만. 그래서 이렇게 5명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 안 나왔는데요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조건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 범위를 잘못 줬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시험 시에도 뭐 실수로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안 나왔으면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거를 그냥 딜리트로 지우면 그냥 제 걸 봐보시면 어저께부터 자꾸만 제 걸 안 보시는데요. 제 걸 봐보세요. 그냥 딜리트로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딜리트로 지우면 될까요? 잘못 나왔을 때 시험 시에 결과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막 뭐 급여가 막 200 하여튼 뭐 내가 결과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결과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지워야 될까요? 이게 딜리트로 지우면 테두리가 남아있잖아요. 서식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우시겠어요? 홈 탭에 여기 지우기, 모두 지우기 해가지고 잘못 나온 사람은 홈 탭에 지우기, 모두 지우기로 지우고 다시 하셔야 돼요. 지금 잘못 나온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시험 시에도 내가 항상 한 번에 잘 한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잘못 나왔을 때는 그냥 딜리트로 지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딜리트로 지우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홈 탭에 지우기, 모두 지우기로 지우고 하는 게 깔끔하게 다 지워지고 조건을 뭐 250만 원인데 뭐 2만 5천 원 적었다든지 뭐 25만 원 적었다든지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데이터에 고급 단추를 넣었을 때 이 범위들이 목록 범위가 A3에서부터 G18이 맞나 그리고 조건이 A21에서부터 B23이 맞나 그런 걸 확인해 보라고. 그리고 복사 위치는 아까 A26으로 잡았죠? 다른 장소에 복사해가지고 A26을 찍었죠? 그런 범위들이 맞는지, 이 범위들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들에 대해서 어제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배워봤는데요. 어, 제가 책 진도를 나가고 싶었는데 책을 또 아직 배송 중이라서 뭐 그렇게
나딴 분들도 계시고 해서 책 진도를 못 나가겠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카페에서 자료를 좀 급 실기 자료실에 커말 2급 2024년 기출문제 그러니까 제 걸 안 보고 자꾸만 혼자서 하시면 안 돼요. 커말 2급 실기 2024년 기출문 예시 문제에서 여기 A형 다운받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일 받았으면 요거 받은 거 있죠. 그 얘를 다운로드 지금 여기 다운받은 거 아마 파일 탐색기 불러보면 파일 탐색기를 불러보면 다운로드 폴더 있거든요. 다운로드 폴더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 잘라내기 할까요? 아 복사를 할까요? 컨트롤 C 복사. 복사를 하고 찾기 쉽게 그 문서에 그 커말 이그 본인 폴더에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문서에 그 커말 이그 본인 성함 폴더에 가서 컨트롤 V 붙여넣기. 지금 다운로드 폴더 있을 것 같거든요. 방금 다운로드 파일이. 아니면 이거 누르면 나와요. 네. 그 제 거를 한번 봐보세요. 제 걸 봐보세요. 방금 다운로드를 했잖아요. 제 화면 안 보신다 또. 방금 다운로드를 눌러서 다시 파일 받기를 눌러보세요. 다시 그 파일 받기를 눌러보세요. 파일 받기를. 여기 지금 떠 있네요. 제가, 네. 그러면 파일 받았을 때 아마 이렇게 지금 열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이 파일 자체가 이렇게 열린 사람도 있네요. 그러면 일단 이 사람부터 할게요. 네. 이 사람들부터 할게요. 이 사람들은 그냥 제 걸 봐보세요. 풀기 눌러서 풀기 누르셨어요? 그러면 문서 찍고 이게 지금 떠 있는 사람, 반디집이 떠 있는 사람들 제 거를 보면서 하세요. 문서를 찍고 문서에 여기 화살표 단추, 문서 옆에 지금 이 화살표 단추를 눌러보시면 아마 커말 2급 본인 폴더가 있을 거거든요. 그죠? 커말 2급 본인 폴더를 찾으세요. 거기서. 그럼 거기 찍고 대상 폴더에 하이 폴더 만들어서 압축 풀기로 확인 눌러서 압축 푸시면 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새 폴더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 새 폴더 단추 눌러서 본인 성함, 커마 2급 본인 성함으로 만드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압축 풀어서 쓰시고요. 확인 눌러가지고. 요게 꼭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대상 폴더에 하이 폴더 만들어서 압축 푸는 걸로. 체크해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폴더로 직접 찾아간 사람들, 여기 폴더로 직접 찾아간 사람들은 여기서 다운로드 폴더에 있을 것 같거든요. 다운로드 폴더에. 그죠? 그러면 얘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잘라내기 하려 했는데 잘라내기 또 잘못하실까 봐 그냥 네, 컨트롤 C가 제일 만만하니까 복사해가지고 문서에 커마에 이그 본인 폴더에 오셔가지고 더블 클릭 들어와서 붙여넣기를 하세요. 컨트롤 V 하시고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예시 A형의 풀기로 풀시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그 반드시 그 복잡하게 안 풀어도 되거든요. 그냥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푸는 게 더 간단할 겁니다. 그렇게 압축이 풀려 있어야지 여기에 내용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프린트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 PDF 파일로. 어,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금 일단은 출력을 할 건데, 네. 특히 줌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제가 프린트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네. 이걸 열어서 보세요. 이게 프린트입니다. 프린트. 방금 압축품 폴더에 방금 압축품 폴더에 지금 2급 엑셀 A형 PDF 파일이 프린트입니다. 프린트. 한번 가볼까요? 방금 압축품 폴더에 파일 탐색기를 불러가지고 문서에 방금 본인 성함 폴더에 압축 풀었잖아요. 커마 2급 본인 성함 폴더에 가보시면 거기에 예시 A형 폴더에 가보시면 이게 있잖아요. 이게 프린트라고요. 이 프린트를 열어서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우스 오른쪽
열기로 열어도 괜찮고요. 프린트 내용이 출력을 걸고 있어서 이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요거 지금 기본 작업 원 시트에서 입력하는 거하고 어저께 배웠죠? 그 다음에 기본 작업 투 시트에서 요거 하는 거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죠? 고급 필터 그는 여기 조건부 서식이 나와가지고 3번은 지금 저하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1번, 2번을 먼저 한번 해보시겠어요? 1번, 2번. 이거 예제는 요거 열어야 됩니다. A0 소스라는 파일을 열어서 해야 됩니다. 엑셀 파일을 열어서 해야 됩니다. 네, 요거 입력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시겠어요? 파일은 방금 다운받은 거에서 요거 열어가지고 하면 되고요. 방금 다운받은 거에서 A형 소스를 열어가지고 하면 되고요. 요거 입력하는 것부터 해보시겠어요?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혹시 다운 못 받으신 분은 여기 링크 보내줄 테니까 여기서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운 받아서 요거 A형을 다운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A형 다운. 받고. 당장에 계신 분은 프린트를 제가 지금 뽑고 있거든요. 근데 줌으로 듣고 계신 분은 프린트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프린트는 이걸 열어서 보시면 됩니다. 줌으로 듣고 계신 분들. 네. 그리고 A형 소스를 열어가지고 이 예제를 열어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거 프린트 한 장씩 받으시면 되겠네요.
음. 예, 그러면, 입력하는 거는 뭐, 어려운 거 없죠? 네. 어, 제가 어저께 그거 퍼센트 입력하는 거, 요거만 좀 신경 쓰면 되겠네요. 다른 것들은 다 그냥 그대로 적는 거거든요. 다 텍스트로 적는 거고. 그 퍼센트는 만약에, 50% 이렇게 적었을 때, 자릿수를 늘리고 싶으면, 자릿수 한 자리, 두 자리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게 있었죠. 물론 지금 50.00% 그렇게 적으면 뭐 잘 나왔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표시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표시하고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이걸 자릿수를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릿수 늘림, 줄임, 단축 이용해서 그런 거는 여러분 이걸로 맞추시면 됩니다. 홈 탭의 표시 형식에서 자릿수 늘리고 줄이고 하는 단축을 넣었어요. 또 제 거 안 보시는데요. 제가 중요한 거 설명할 때마다 안 보는 사람들이 좀 그게 나중에 습관이 되면 나중에 함수 파트 들어가면 더 못하실 거거든요. 본인 거에 빠져가지고 제가 중요한 거 설명할 때 안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중요한 설명할 때 본인 생각대로 하시다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 작성하실 때는 적어놓고 또 안 보시는데 적어놓고 자릿수를 이걸로 맞춰달라고. 나중에 지금은 잘 맞았지만 기본적으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적으면 잘 맞지만 아무리 두째 자리까지 적어도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해라 할 때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퍼센트로 적다 보면 뭔가 자릿수를 이렇게 이걸로 맞춰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치면 못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걸로 맞춰달라는 말입니다. 자릿수 늘리고 줄이고 하는 단추 눌러보시란 말입니다. 이걸 눌러서 이렇게 맞춰보라는 말입니다. 직접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 작업 투시트에서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투시트에서요. 같이 해볼까요? A1에서부터 F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맑은 보디, 글꼴 크기는 16포인트, 글꼴 스타일 굵게 밑줄 이중 실선으로 지정하라고 하고 있네요. A1에서부터 F1 범위면 여기네요. 어저께 우리 했듯이 A1 찍고 Shift 누른 채로 F1을 찍으면 범위를 이렇게 잡을 수 있었죠. A1에서부터 F1까지 잡고요. 문제에서 지금 얘기하는 대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요. 지금 홈 탭을 다 이용합니다. 홈 탭을 이용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껐다 켰다 하면 이거 알죠? 어저께 우리 이렇게 병합되고 분할되고 하는 거 아시죠? 어제 했었죠? 네. 그리고 또 글꼴 맑은 고딕으로 바꿔주시고요. 맑은 고딕에 16포인트 해주시고요. 네. 굵게 밑줄 이중실선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굵게 하는 단추 눌러주시고요. 밑줄은 여기
이중실선이 여기 따로 있죠. 눌렀을 때 이중미출, 이중미출로 해주시면 됩니다. 맑은 body 16포인트 이렇게 이중미출 다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이중실선이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 2번은요. 그래서 좀 이런 모양이 됐으면 됐습니다. 이런 모양이 됐으면 됐어요. 그럼 홈탭을 이용한다고 했죠. 뭐, 딴 거 없고. 그 다음에 이번은 A4에서부터 AU, 또 A7에서부터 A9, 뭐, 어떤 영역들을 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지정하고, 또 A3에서부터 F3 영역은 셀 스타일 8랑 강조 5를 적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아마도, 뭔가 병합을 해야 될 게 좀 많이 있나 보네요. A4에서부터 A6하고 A7에서부터 A9, 그러면은 A4에서부터 A6, 여기죠. 여기, 이 세 개. 이 세 개를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이제 한번 병합을 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필요하면 A7에서부터 A9를 잡은 다음에 F4번을 눌리면 돼요. F4가 나중에 달러 붙일 때도 사용하겠지만 F4번이 뭐 하는 거냐면 앞에 서식 그대로 반복 적용. 앞에 준 서식을 그대로 똑같이 적용하고 싶을 때 또 F4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범위 잡고 F4만 누르면 앞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F4를 누르면 되고 그다음에 또 어디? B4에서부터 B6 여기죠? 여기도 잡고 F4 누르면 되고 또 F4에서부터 F6 여기네요. 최대 배점. 여기도 F4 그리고 F7에서부터 F9도 잡고 F4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잘 됩니까? 네. 그다음 계속해서 그 셀 스타일을 또 아직 안 끝났네요. A3에서부터 F3 영역은 셀 스타일을 파랑 강도색 5를 적용하라고 했으니까요. A3에서부터 F3 범위는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저께 요거 기억나세요? 첫 번째 셀 찍고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지금은 첫 번째 셀 찍고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를 한번 딱 눌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A3를 찍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있는 채로 오른쪽 방향키를 한번 쫙 누르면 한 번에 쭉 잡을 수 있죠. 어제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로 이렇게 막 잡을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A3에서부터 F3을 잡으세요. 범위를 잡고 셀 스타일 주는 것도 어제 한번 했었는데 여기 스타일 갤러리에서 줬었죠. 지금 홈 탭을 다 이용합니다. 계속 홈 탭에 여기 스타일 그룹에서 스타일 갤러리 여기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스타일을 찾으세요. 파랑 강조색 5가 있는지. 파랑 강조색 5라고 있어요? 주황 강조색 2도 있고, 네. 녹색 강조색 6도 있고,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처럼 이거 포토를 갖다 대서 정확한 거를 찾으세요. 왜 제 거를 안 보십니까? 그러니까. 왜 또 본인 화면에 빠져가지고 제 거를 안 보시고, 네, 하십니까? 네, 지금 파랑 강조색 5가 여기 있네요. 그죠? 강조 1, 2, 3, 4, 5. 이게 커서를 갖다 대면 다 이름도 나오고요. 뭐, 주황 강조 2, 뭐, 네, 그죠? 회색 강조 3, 강조 5, 이게 다 1, 2, 3, 4, 5, 6 이렇게 열마다 색깔이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번이죠. 3번 같은 경우는 C4에서부터 C6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문자 뒤에 퍼센트를 표시에와 같이 표시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문자거든요. 지금 이거는
이거는 문자 텍스트로 들어간 거예요. 물결도 있고 텍스트로 들어간 거니까 텍스트 뒤에 뭐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죠. 텍스트 뒤에 저 퍼센트 저거 붙이려면 어저께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기억나세요? 네. 어제 뭐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뭐 영일 때, 텍스트일 때 복잡한 것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 아마 이제 지금 이런 데이터들을 얘기하는 것 같죠? C4에서부터 C6 범위, 이 범위를 잡고 컨트롤 1번 눌러야죠. 컨트롤 1번 어저께 중요한 단축키로 셀 서식 단축키 아시죠? 제가 제일 중요한 단축키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죠? 이 범위를 잡고 컨트롤 1번 눌러보세요.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열리면 뭐를 이용하시겠습니까? 이제 여기 사용자 지정에 왔을 때 형식을 숫자 뒤에 뭐를 붙이는 거면 어떻게 숫자는 지표준이 대신 받아줬었죠. 기억나십니까? 지표준 0, 샵, 뭐 이런 것들이 숫자를 대신 받아주는 형식 기호였고요. 근데 아무리 지금 지표준 뒤에 내가 퍼센트 그런 걸 붙여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안 되죠. 네. 그럼 지금은 뭘 이용해야 될까요? 지표준 말고. 문자인데, 얘는 물결도 들어가 있는 문자인데, 뭘 이용하면 될까요? 어제 배웠는데. 아, 네? 아니, 그 다음 편은 이제 그 나중 얘기고, 어떤 형식 기호를 사용할 거냐. 그 말입니다. 지표준은 안 되잖아요. 지표준 말고 뭘 이용해야 될까요? 어제 숫자를 대신 받아주는 게 지표준 0, 샵 이런 게 있었고, 네. 샵, 컴마, 샵, 샵. 어제 이런 거 했었네요. 또 안 보시네. 어제 이런 거 했었네요, 이런 거.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어제 했던 거 그냥 그대로 제가 저장해 놓은 건데. 근데 우리가 뭐 사람 이름 뒤에 님 붙이고 이런 거 있었네요. 사람 이름 뒤에 님 붙이고 할 때 뭘 이용했죠? 네. 골뱅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어제 우리가 요거 했군요. 요거 그냥 뭐 그 골뱅이가 문자를 대신 받는다. 그래서 문자 텍스트를 대신 받아주는 거는 골뱅이기 때문에 골뱅이를 이용해서 뒤에다가 퍼센트를 붙이면 될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지표 중 숫자를 대신 받을 때 쓰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중요합니다. 지금 문자라서요. 골뱅이를 넣고 골뱅이 뒤에다가 퍼센트를 붙여보세요. 근데 그냥 퍼센트를 붙이면 퍼센트가 원래 의미가 있잖아요. 백분율이다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퍼센트 앞뒤로 뭘 붙인다? 퍼센트 앞뒤로 쌍따옴표를 붙여야겠죠. 퍼센트는 백분율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자는 백분율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그 백분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문자 퍼센트야 하는 의미로 쌍따옴표를 또 붙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백분율로 막 퍼센테이지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표시만 되면 되는 거죠. 어떤 문자에. 그래서 골뱅이 쓰고 퍼센트 앞뒤로는 쌍따옴표를 붙여서 안 넣으면은 이 퍼센트가 원래 다른 의미가 있는 거니까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예, 안 먹힌다. 쌍따옴표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됐어요. 이제 요렇게 하셨죠? 골뱅이 해가지고 퍼센트 앞뒤로 쌍따옴표. 이거는 퍼센테이지로 계산해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문자로 넣어라는 뜻입니다. 됐으면 됐고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또 이제 요거 4번입니다. D4에서부터 D9 영역을 이름을 배점으로 정의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이건 처음이죠. 이름 정의를 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름을 정의하는 거는 수식에서 셀 주소 대신에 불러 쓰려고 이름을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름 정의는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 그룹의 이름 정의.
우리가 지금 범위를 먼저 잡고 해야 됩니다. 네. 문제에서 D4에서부터 D9 영역이라고 했죠. 그럼 D4에서부터 D9 범위를 이렇게 잡으시고, 그렇죠. 이런 범위를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수식 탭에, 선생님, 지금 수식 탭으로 처음 왔네요. 이때까지 홈 탭에 있다가, 정의된 이름 그룹에, 이름 정의, 요걸로 정의를 할 거라고 지금 표시를 한 겁니다. 범위를 잡고, 수식 탭에, 이름 정의를 클릭해가지고요. 이름은 뭐라고요? 문제에서 배점으로 정의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배점이라고 자동 들어갔나요? 네. 이 열 머리글이 자동으로 이렇게 열 전체를 잡으면 열 머리글이 자동으로 좀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그럼 여기 혹시 이름 상자에 이쪽에 이름 상자에 배점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나요? 네. 원래는 이제 이름 상자는 이렇게 그 셀을 잡거나 셀 범위를 잡으면 거기 셀 주소가 나와요. 이렇게요. 셀 주소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우리가 이제는 이름을 등록시켜 놨기 때문에 셀 주소가 안 나오고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그래서 물론 이제 범위를 잡고 여기 이름 상자에 직접 적어서 배점이라 적어서 엔터를 쳐도 이름이 등록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혹시 실수했으면 이름 관리자를 통해서 이름 관리자도 한번 눌러보실래요? 이름 정의를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다른 범위에다가. 그럼 이름 관리자를 불러서 내가 그거를 편집할 수도 있어야 된다. 실수했을 때는 이름 관리자로 편집도 가능하다 하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름도 고칠 수 있고 범위도 바꿀 수 있고. 네. 근데 이름을 이렇게 왜 정의를 하냐면 수식에서 불러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데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는 썸 해보세요. 는 썸이 뭐죠? 합계를 구하는 함수죠? 썸을 더블 클릭해서 괄호가 열리면 배점이라고 치면 돼요. 썸 괄호 안에 배점 쳐서 엔터 해보세요. 딴 데 아무 때나 지우면 되니까 연습으로 그냥 는 썸 괄호 열고 배점 엔터 해보시면 돼요. 그럼 결과 나와요? 배점의 합계가 나와요? 네. 왜 정의했는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건 지울게요. 140 나온 건 지울게요. 딜리트로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5번 같은 경우는 보니까 A3에서부터 F9 영역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 붉은 바깥쪽 테두리도 적용해서 표시하라 하고 있습니다. 어, 표 한쪽에 찍고 어제 컨트롤 A 눌렀던 거 기억나세요? 표 한쪽에 찍고 컨트롤 A를 누르면 모두 선택이 되죠. 네, 그래가지고 모두 선택 후에 홈 탭에 가서 여기 홈 탭에 테두리 넣는 게 여기 있었죠. 홈 탭에 글꼴 그룹에 테두리를 줄게요. 모든 테두리로 한번 주고 그리고 또 뭐 주라고 돼 있어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도 한번 더 주셔야 돼요. 다시 테두리 들어와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도 한번 더 주세요. 그러면 바깥쪽만 더 굵어집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예, 잠깐만 쉬었다 하죠. 네. 10시 5분에 다시 할게요. 조금 빨리 마칠 예정이니까. 네, 여기서는요, 보니까 A4에서부터 H18 영역에서 학번이 2019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 대해서, 이게 조건입니다. 학번이 2019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색을 표준색 빨강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만 찾아서 학번이 2019로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만 찾아내서 서식을 바꾸겠다는 거죠. 이제 조건부 서식에서는 이렇게 함수를 쓰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레프트 함수를 써라, 라이트 함수를 써라.
썸이나 뭐 에버리지 함수 써라. 함수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레프트는 뭐 하는 함수일까요? 물론 배우진 않았지만. 레프트, 라이트, 미드 이런 함수들이 텍스트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몇 글자만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요. 네. 라이트 함수는 문자열, 추출할 문자수, 텍스트 문자열을 얘기합니다. 네. 문자열, 추출할 문자수 뭐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요. 추출할 문자수를 만약에 생략을 하면 한 글자만 추출하게 돼요. 우리는 지금 아마 왼쪽에서 네 글자만큼을 추출해야 될 거예요. 네 글자를 추출을 해서 그게 2010분이, 2001분이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텍스트 문자열에서 지정한 문자 수만큼 추출한다. 지금은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추출하고 레프트는 그럼 왼쪽에서 추출하는 게 되겠죠? 왼쪽. 네. 그럼 이제 레프트 함수 한번 써볼까요? 네, 여기 I4에 와가지고요. 함수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미리 정의된 수식이라서 는으로 시작하는 수식에서 항상 불러 쓰이는 게 기본입니다. 네. 아까 연습 삼아서 그거 썸을 쓸 때도 제가 는 썸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는을 안 쓰면 함수로 불러지지가 않아요. 수식에서 예, 함수가 미리 정의된 수식이기 때문에 네, 는으로 시작하는 수식에서 쓰는 겁니다. 는을 쓰고 left, L, E 이렇게 치다 보면 나오죠. 네, left를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하세요. 아니면 탭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걔를 찍어서. 더블 클릭하는 게 좀 빠를 겁니다. 그럼 괄호가 열리나요? 네. 괄호가 열렸을 때, 텍스트는요, 학번 추출할 그 문자가 있는 문자열은 이 첫 번째 김대훈 씨의 학번을 찍어주세요. 그냥 클릭, A4, 저처럼 A4를 클릭, 그럼 A4가 딱 들어오죠, 수식에서. 3조 셀로. 그리고 컴마 찍으면 이제 넘버 캐릭터스 물어보죠. 몇 글자만큼 추출할까요? 네, 4. 4를 적어주세요. 왼쪽에서 네 글자만큼 추출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엔터를 쳤을 때 그렇게 추출이 됩니까? 네. 그리고 요거를 다시 선택을 하셔가지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이게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채우면 이렇게 채우면 나머지도 잘 나옵니까? 네. 이거 채우기 핸들 우리 어저께 안 썼죠. 참. 이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우리가 수식을 작성해놓고 이게 채워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동하지 말고요. 테두리 쪽 자꾸 이동하지 말고요. 네. 이 채우기 핸들이 이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채우기를 해보세요. 앞에 열이 채워져 있는 만큼 채울 때는요,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앞에 열이 채워져 있는, 채울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중에서 2019인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조건을 줄 때 한 가지 이게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험에 나왔던 문제, 지금 이게 좀 시험에 나왔던 문제라서 어려운데요. 어, 그냥 2019냐고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제 거를 잘 봐보세요. 제가 조건을 줄 때 이렇게 추출한 값이 이퀄 그냥 2019니 이렇게 물어보면 될까요? 전부 펄스너. 전부 펄스너. 2019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요. 이 레프트, 라이트, 미드가 텍스트 함수거든요. 문자열 함수라서 이게 쌍따옴표가 붙어서 나와요. 쌍따옴표가 붙어서 결과적으로. 그럼 쌍따옴표가 붙었다는 거는 문자열이라는 뜻이에요. 텍스트 문자열. 그러니까 이게 2017 저기 숫자 2017이냐라고 물어볼 거면 숫자 2017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는데 문자로 물어볼 거면 쌍따옴표를 붙여서 물어봐야 돼요. 쌍따옴표 붙여서 이렇게. 네, 그래야지 true가 될 수 있는 거죠. 숫자로 추출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이게 숫자일지라도 지금 이게 숫자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숫자로 추출되지 않고 문자열로 추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레프트 때문입니다. 레프트. 레프트, 라이트, 미드의 특성상 문자열 함수이기 때문에 추출되는 값이 이게 숫자잖아요, 숫자. 숫자일지라도 전부 다 문자화돼서 쌍따옴표가 붙어서 나온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조건을 줄 때 2019냐고 그냥 물어보면 안 되고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더블 클릭 들어가서 더블 클릭한다는 게 편집하겠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수식을 더블 클릭 들어오셔서 여기에 뒤에다가 이꼴 쌍따옴표 붙여서 2019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이게 시험에 나왔던 문제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채우기도 한번 다시 해보세요. 그러면 true가 되는 것들이 있나요? 네. 조건을 줄 때 이렇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2019로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true가 되겠죠. 이런, 이런 사람들이 true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찾는 조건을 이렇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조건부 서식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어떻게 줘야 될지 대충 아시겠죠? 이거 쓸데없는 건 지우고 할게요. 이거는 사실 지울게요. 얘는 뭐 서식은 없으니까 딜리트로 지우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조건부 서식을 작성을 할 건데, 조건부 서식은 항상 어떻게 작성을 하는 걸 또 신경 써야 되냐면, 그 문제에서 지정한 범위를 잡고 들어가야 돼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할 때는 데이터 영역을 먼저 선택을 해놓고, 홈 탭에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으로 이렇게 작성을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해주세요. 그럼 문제에서 지금 영역이 나왔죠? 문제에서 A4에서부터 H18 영역에서 이런 말이 있죠? 네, 그 범위를 잡고 하셔야 된답니다. 조건부 서식은 네, 문제에서 지정해준 영역을 잘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위에 필드 이름, 열 머리글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4에서부터 H18 영역이면 이렇게 잡아야 되죠. 이렇게요. 범위를 잡아보실래요? 저처럼 A4를 찍고 빨리 잡으려면 A4를 찍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오른쪽 방향키 한 번, 아래쪽 방향키 한 번, 그렇게 딱딱 눌러서 잡으면 되겠네요. 첫 번째 셀을 찍어 놓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그러니까 A4를 찍어 놓고, A4 셀을 딱 찍어 놓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오른쪽 방향키 한 번, 아래쪽 방향키 한 번, 따닥 눌러가지고, 이렇게 잡아 좀 빠르겠네요. 아니면 뭐 드래그해서 이렇게 잡든지. 근데 여기가 포함이 안 되죠, 지금. 이 열 머리글이. 아까 고급 필터 이런 거는 다 포함됐잖아요. 고급 필터는 표 전체가 다 포함돼요. 이런 이름들도 다 쓰이기 때문에. 근데 조건부 서식은 문제에서 지정한 영역을 죠 그리고 홈 탭에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홈 탭에 여기 조건부 서식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뭐 나중에 뭐 셀 강조 규칙에서 여기서 뭐 중복된 값을 찾아라, 뭐 상위 몇 퍼센트만 찾아라, 뭐 이런 것도 막 쓸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미리 작성되어 있는 규칙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그냥 뭐 그냥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뭐 바로바로 쓰는 것도 이렇게 가능하지만 색깔도 넣고 막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새 규칙으로 만들어야 되죠. 없는 규칙. 위에 뭐 만들어져 있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홈탭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으로 오세요. 네, 새 규칙을 클릭했을 때 규칙 유형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어, 지금은 우리가 레프트 함수도 써야 되고, 어, 그리고 학번에서 2019인 거를 찾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만 내용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필드, 뭐 이름을
조건을 준다든지, 뭐, 중간 기말 성적을 조건으로 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 수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어, 위에 있는 이것들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한다. 그러면, 여기서 뭐 셀 값이 이꼴 2019니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내가 뭐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쓰잖아요. 그러면 잡혀 있는 모든 값들 중에서 이거인 거 찾아. 잡혀 있는 이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요거와 일치하는 거 찾아. 이런 말이 돼. 우리가 학번에만 조건을 주면 되는데 여기서도 찾고 여기서도 찾고 여기서도 찾고 막 다 찾는다는 말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은 다 그런 잡혀 있는 범위 전체에 대한 조건이고요. 근데 이 수식으로 하면은 내가 여기 열만 고정시켜서 A 열만 고정시켜서 이제 그게 좀 어려운데 여기에서만 조건을 비교해라 이렇게 또 줄 수 있거든요. 수식을 쓰는 이유가 함수를 쓰려고 하는 것도 있고 특정 열만 고정시켜서 A 열만 고정시켜서 학번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끝내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네. 그럼 이제 수식으로 할게요. 수식으로 해야지 레프트 함수도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아까 는 해가지고 우리 레프트 했었죠? 는 레프트 쓰세요. 여기는 자동으로 불러지지 않기 때문에 직접 다 적어야 돼요. 함수 이름도 정확하게 적고 괄호 열고 괄호 열었으면 아까 여기 괄호 안에 뭐가 들어왔었죠? 레프트 괄호 안에 먼저 학번이 들어왔었죠? 문자열 추출할 문자 수 그랬죠? 그러니까 학번의 제일 첫 번째 셀을 찍어요. A4. A4를 찍었는데 어때요? 달러 표시가 붙나요? A 앞에 달러 붙고 4 앞에 달러 붙고 달러가 이렇게 붙었나요? 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그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달러가 양쪽에 다 붙어 있는 이런 방식은 절대 참조로서 완전 고정시킨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상대 참조를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네. 나중에 수식을 이제 작성할 때 네. 상대적으로 이동한 만큼 똑같이 이동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상대 참조는. 근데 절대 참조는요. 달러가 붙었다는 거는요. 아예 못 움직이도록 고정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지 앞에 달러가 붙어 있으면 지열을 고정시키는 거지. 지열 고정. 사 앞에 달러가 붙어 있으면 사행 고정.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절대 참조로 돼버리면 A 앞에 달러 붙고 4 앞에 달러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죽어라고 그냥 요것만 붙잡고 있겠다는 뜻이 됩니다. 딴 데로 이동이 안 돼요. A4만 무조건 고정시키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려가야 되잖아요. 밑으로 A5로 내려가고 A6로 내려가야 되죠. 지금 우리는. 내려가게 만들려면 어디 앞에 달러를 지워줘야 될까요? 네, 4 앞에 달러를 지워줘야 돼요. 4 앞에 달러를 지워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혼합참조라고 해요. 혼합참조. 어려운데 이거를 써야 돼요. 지금 조건부 서식에서. 혼합참조를 만들어서 A열만 고정시켜서 A열 내에서만 내려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A4가 찍혀 있는 가운데 F4번 키를 두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까 F4번이 앞에 서식 반복한다는 뜻도 되지만 수식에서는 달러를 붙이고 안 붙이고 할 때 사용하는 단축키입니다. F4가. 그래서 여기 지금 A4를 찍자마자 F4번 키를 두 번 눌러보세요. 펑션 키 4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누르면 달러가 막 붙고 안 붙고 하나요? 이렇게요. 펑션 키 4번으로 달러를 붙이고 안 붙이고 막 할 수 있거든요. 계속 눌러보고요. 근데 A 열만 고정을 시켜주세요. A 앞에만 달러 붙이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컴마. 이제 뒤에 컴마 찍고 몇 글자만큼 추출할까요? 글자 수는. 네, 네 글자만큼. 컴마 이후에 4. 왼쪽에서부터 아까 네 글자만큼 추출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괄호를 닫아야 돼요. 레프트에 대한 괄호를 닫고
그 값이 이꼴 뭐인 거? 2019인 걸 찾을 건데, 그냥 2019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뭐가 필요하죠? 쌍따옴표. 그게 또 함정입니다. 그냥 2019 하면 안 되고, 문자열로, 문자 2019냐고 텍스트로 추출될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주의사항이죠. 실제 이게 시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렵죠. 조건은 이렇게 작성이 됐다면 서식을 바꿔보세요. 조건은 완성이 됐고, 괄호 같은 거 특히 잘 신경 쓰셔야 되고요. 네, 달러 이거 A 얼마 고정시켰는지, 그 쌍따옴표 잘 붙였는지. 조건 이렇게 작성을 했으면 됐고, 서식은 뭐 문제에서 글꼴색을 표준색 빨강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서식을 글꼴 색깔을 바꿔주세요. 글꼴색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빨간색으로. 이것도 정확한 빨간 색깔 쓰셔야지. 진한 빨강 쓰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푸른색 빨간 색깔로. 됐으면 확인해 보시죠. 확인까지. 그럼 바뀌나요? 정말 2019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잘 바뀌고 있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기본 작업들을 일단 어찌어찌 다 배워봤네요. 조건부 서식까지 해가지고요. 어, 예, 그러면은 제가 어, 지금 프린트 나눠드릴 건데, 이거는요, 아까 A형 말고 B형이 있었죠, B형. 카페에서. 그 B형 그거를 다운받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참, 혹시 안 나온 사람, 지금 값이 안 나온 사람은 있잖아요. 나 왜 안 나왔지 하는 사람들은 이 범위를 잡고 했는지, 이 범위를 이렇게 잘 잡고 하셨는지, 그리고 조건부 서식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참, 제가 그걸 설명하는데, 죄송합니다. 조건부 서식 지금 안 나온 사람들은요, 다시 가보세요. 여기 조건부 서식에. 홈탭의 조건부 서식에, 아까 새 규칙으로 만든 게 잘못됐으면, 규칙 관리라고 있거든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지금 조건부 서식 함수 쓰고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잘못 나왔다. 그런 분들은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로 가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해규칙으로 만든 게 잘못됐을 수 있거든요. 시험 시에도.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로 가보시면 만든 규칙이 있어요. 내가 만든 규칙이 있으니까 얘를 다시 편집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조건을 잘 적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프린트 나눠드리는 거는, 어, 아까 카페에서 B형도 있었거든요. 요거 다운받아 주시면 돼요. 카페에서 2급 실기 자료에서 아까 여기 기출 및 예시 문제에서 B형. 아까처럼 압축 풀어가지고 쓰셔야 돼요. 여기 2급 실기 자료실에서요. 요거 다운받아 주세요. 예시 B형. 프린트 나눠드릴게요. 네. 한 장씩 받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같이 해보고 마칠게요. 같이 한번 해보고 2번부터 그러면 기본 작업 투시트에서 하는 거 해볼게요. 여기 A5에서부터 AU, 또
A7에서부터 A9, 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는 거 또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A5에서부터 A6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번 하고 제가 나중에 나머지 애들 할 때는 전부 다 F4로 한다 했죠. A7에서부터 A9, F4, 또 A10에서부터 A12, F4, A13에서부터 또 B13도 F4 이렇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그다음 G4에서부터 G4 영역, C4에서부터 G4 영역은 글꼴을 또 굵게 표준색 노랑으로 채우기색 표준색 노랑으로 해라. 그럼 C4에서부터 G4면 여기네요. 여기 삼양마트 무슨 마트 뭐 하는 여기 범위를 잡고 글꼴을 굵게 굵게 하는 단추고 그리고 또 채우기 색은 요거 페인트통으로 노란 색깔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하여튼 저처럼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고 어, C4에서부터 H13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천 단위 구분 기호 뒤에 개를 붙여라 이런 거 어제 했었죠. 0일 때도 0개로 나와야 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뭘 이용하셨습니까? 어제 이거 샵, 컴마, 샵, 샵, 0, 이렇게, 이렇게 하셨나요?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어저께? 네. 도움이라 거. 네.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커마 1급 시험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그런 표시 형식이거든요. C4에서부터 지금 C5에서부터 H13 범위를 잡고 이렇게 숫자 데이터들을 잡고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으로 가보시죠. 그래가지고 사용자 지정에서 샵, 컴마, 샵, 샵, 0개 하시면 되겠네요. 샵, 컴마, 샵, 샵, 샵은 안 됩니다. 0일 때 0이 표시가 안 납니다. 샵, 컴마, 샵, 샵, 0개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입니다. 3번은 A3에서부터 H13 영역의 모든 테두리를 적용해라고 했으니까 A3에서부터 지금 H13 표 전체 또 컨트롤 A로 잡으면 되겠네요. 저쪽에 찍고 컨트롤 A로 또 다 잡아가지고 모든 테두리 주세요. 홈 탭에 모든 테두리 주고 또 바깥쪽은 또 붉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더 주고 아까 모든 테두리와 붉은 바깥쪽 테두리 주는 게 또 나왔죠. 예, 그다음 B5에서부터 B12 영역 범위 지금 B5에서부터 B12는 범위가 이렇네요. 왕짜장면에서부터 메밀면까지. 거기에 또 이름 정의하는 게 아까 어디 있었죠? 수식에 있었죠. 네,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 부분에 이름 정의를 클릭해서 이름을 정의해 주시고요. 제품명으로 정합니다. 제품명. 그리고 마지막 5번은 H7에는 최고 인기 품목이라는 메모를 삽입한 후 항상 표시되도록 지정하고 또 자동 크기 설정도 하라고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셀에 가가지고 989개 여기죠. 여기에 찍고 검토 탭을 이용하세요. 그러면 검토의 새 메모를 클릭해서 사용자 이름은 지우고 하세요. 사용자 이름 SBS 이런 거 지우고 최고 인기 품목 검토 탭에 새 메모를 넣고 있습니다. 검토 탭에 온 이유가 또 이게 메모가 빠져나가면 바깥쪽 빠져나가면 메모가 닫히기 때문에 메모가 닫히지 않도록 어, 메모 표시를 눌러주려고 온 것도 있죠. 검토 탭에 온 이유가 메모 표시를 꼭 눌러 놓으세요. H7에 찍고 H7에는 메모 표시를 한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를 눌러놔야지 딴 데 빠져나가도 메모가 닫히지 않죠. 그러니까 메모가 이렇게 막 딴 데 빠져나가서 닫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메모 표시를 눌러서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메모의 테두리 쪽을 찍고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으로 왔듯이 그 컨트롤 1번 누르면 메모 서식이 뜨거든요. 거기서 어저께 자동 크기가 어디 있었죠? 자동 크기 하는 게. 맞춤 쪽에 있었죠? 맞춤 쪽에서 여기 자동 크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런 모양이 됐나요? 메모를 넣고자 하는 셀에 가서, 그러니까 제 거를 안 보고 하시니까 자꾸만 그렇죠. 제 걸 안 보고 하시니까 그렇죠. 들어가야 될 셀에 가서 검토에 우리가 메모를 넣었잖아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검토에 새 메모를 클릭해서 메모를 이렇게 최고 인기 품목이죠? 최고 인기 품목이라고 넣었잖아요. 근데 지금 딴 데 클릭하면 메모가 닫히면 안 된다고요. 메모가 이렇게 닫히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에 가서 얘를 찍어 놓고 메모 표시를 눌러달라고요. 네. 그래서 메모가 그 고정이 돼야 돼요. 메모가 고정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메모의 테두리 쪽을 찍으라는 이유가 뭐였냐면, 메모의 안쪽에 찍고 컨트롤 1번을 누르면 글꼴밖에 안 나와요. 어저께도 제가 그걸 강조했었잖아요. 메모의 안쪽에 찍고 하면 글꼴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메모의 테두리 쪽을 찍고, 메모의 테두리 쪽을 또 안 보신다. 일단 메모가 고정이 돼야 되고요. 메모 고정을 한번 시켜보실래요? 얘를 찍고 메모 표시를 눌러가지고. 메모가 들어가 있는 셀을 찍고 제 걸 안 보고 하시니까 그래요. 검토에 메모 표시를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검토에 메모 표시를 눌러놓으셔야 된다고요. 메모가 들어간 셀에 찍어놓고, 네. 메모가 거기 찍혀 있으면 됐고, 아니, 거기를 찍어놓고, 네. 거기를 찍어놓고, 예. 그리고 검토에 메모 표시를 눌러주세요. 네. 거기 찍어놓고 일단 메모 표시를 눌러주셔야 돼요. 검토에 메모 표시를. 한 번만. 네. 그럼 이제 딴 데 클릭해 보세요. 딴 데 클릭해 봐봐요. 메모가 안 사라지죠? 네. 그거를 아셔야 된다고요. 네. 그리고 나서 메모의 테두리 쪽을 찍고, 네, 컨트롤 1번 눌러서 메모의 테두리 쪽을 찍는 게 중요하고요. 컨트롤 누른 채로 1번. 네. 그리고 여기에서 맞춤에 가서 자동 크기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났네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책 꼭 가져오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산 잘 가져가세요.